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던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66% 하락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82%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1.66%나 떨어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쉼없이 달려왔고요.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멀리 그리고 높게 가려면 건전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조정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만 또 평소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는 이런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적절한 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힘차게 날아올랐으면 하는데요. 자, 소비자 지수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던 지수가 발표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 3대 지수의 이런 하락세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4.34%나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하락세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전날 약 12% 정도 급락을 했었죠.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1조 3천억 원치를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1조 3천억치를 팔았지만 스톡옵션으로 또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말 돈방석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럽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어제는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술주 탑10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체면을 차렸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면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이 어제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2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포드도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리비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겠죠. 시초가도 높게 책정이 됐는데 어제 30% 가까이 급등까지 하면서 시총이 벌써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몇십 년을 이어온 포드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넘어버렸는데요. 정말 최근에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비안은 픽업 트럭 전기차를 내세우고 있고 SUV도 출시 예정에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70% 정도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비안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시장 1위의 포드를 어떻게 넘어설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드도 얼마 전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대기 수요도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을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리비안 오토모티브 잘 기억해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루시드가 있는데요. 테슬라와 애플 등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기술진들이 모여서 만든 고급 전기 세단을 표방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인데요. 상장 이후로 별다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10월 말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 경쟁업체가 될 리비안의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9%가 빠졌죠. 아무튼 리비안과 루시드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기대치가 반영이 된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자율 중에서도 세계 최고인 이 테슬라가 앞으로도 당분간 전기차 시장은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신생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건 2차전지 배터리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ETF에는 분명한 호재임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미국 3대 지수의 하락에는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10월 인플레이션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웃돌면서 크게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6.2% 급등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인 5.9%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번 6.2%의 급등은 1990년 12월 이후로 3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5개월 연속 5% 이상 상승률을 찍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전월과 비교해봐도 0.96% 올라서 역시 시장의 전망치인 0.6%를 상회했고요. 최근 4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죠. 전반적인 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만 봐도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50% 급등해서 2014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식료품과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4%와 14.1% 상승해서 1990년 이후로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신차 가격 역시 9.8% 상승해서 1975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최근에 반도체를 비롯한 원자재 등 전반적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반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됐죠. 자, 그러면서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났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강한 소비 수요가 발생이 됐고, 식료품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상당한 폭의 가격 인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 준비는 안 됐는데 살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까지 모두 인력을 감축하고 생산을 줄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소비 수요가 먼저 폭발을 해버린 것이죠. 시장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물가 급등은 사실 이해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겪어본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급등을 했듯이 이 물가도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체감하는 이 경기 민감도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수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폭의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연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자, 연준은 최근의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일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같은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생각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떨어지게 되고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스탠스를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시적으로 주가는 휘청거릴 수 있겠지만 결국 경기 회복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잡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이어지게 되고 주가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본 논리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조금 올랐다고 팔고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또 팔고 그렇게 투자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정 시에 분할 매수의 전략이 더 좋아 보이고요. 미국의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한다면 그저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물가지수 상승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3.5%나 상승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의 급등과 석탄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전년 대비 17.9% 상승했고 석탄 가격은 무려 103.7%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석탄 가격의 상승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 호주가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이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석탄 파동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모든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졌고 전반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더욱더 부추기게 된 겁니다. 사실 중국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말들이 많지만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답게 전 세계 기업들의 주요 생산처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 경제는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런 이슈들만 봐도 그렇죠.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본다면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으로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하루빨리 그들의 싸움이 끝나서 전 세계 경제가 잘 맞물려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 속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폭등을 했죠. 전일에 1.443%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58%까지 치솟으면서 저금리 수혜를 받았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기업들이 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즉 높은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서 소비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반도체 이슈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확충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연준의 생각처럼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상승 후에 조정, 상승 후에 조정.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지수에 속한 기업들은 꾸준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곤 하죠. 하지만 지수 내 종목들은 부실하거나 실적이 좋지 못하면 지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좋은 종목들만 계속 리밸런싱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시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미국의 지수 추종 ETF가 정말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미국 최고의 기업 1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ETF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률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ETF들을 다들 잘 모아가고 계실 텐데요. 꾸준히 모아가시면서 미국의 경제 흐름을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테슬라와 루시드, 리비안 등 새로운 전기차들의 등장으로 이 전기차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전기차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겠지만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엔 미국 지수 추종 ETF와 2차 전지 ETF의 지속적인 상승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